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항동 영주 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여충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심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한 갓집년도 어느덧 푸르른 5월의 후반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시민 모든 분의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 도시재생 정책과 추진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영주시의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도시재생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유기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도 생물체와 같아서 도시라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생성 이후에 성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기대의 여명, 즉 앞으로 살 것을 기대되는 기대 수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시는지요? 통계청의 생명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 태어난 나이의 기대 수명이 62.3세였던 것이 2022년에는 82.7세로 거의 반세기 만에 무려 20.4세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대 수명을 증가시킨 요인은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요인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기술을 실무에서 제대로 이행하는 의료진의 노력에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은 발전하였는데 의료진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오진한다든가 잘못 처방하거나 치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환자의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하위 공간들을 진단하고 쇠퇴한 공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한 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방하고 치료해서 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도시재생 사업일 것입니다. 영주시가 2014년도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니 영주시의 도시재생 사업 역사도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과연 목표대로 재생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묻는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철탄산을 자주 산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상부에서 우리 영주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입니다. 쇠퇴한 원도심의 낮과 밤을 현장에서 겪어보고 그리고 철탄산 정상에서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한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영주시의 도시재생의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사업지역의 주민들과 그리고 이 사업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도 함께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답답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 지역들을 방문하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정 질문은 비록 본 의원이 하게 되지만 질문의 많은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통한 쇠퇴 지역의 재활성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 및 공동체 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법의 목적 및 정의의 부합성 측면에서 영주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영주시 도시재생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주시는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선도사업 지역과 영주역 경북전문대 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금까지 사업이 미추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법 제12조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에 하나의 활성화 지역이었던 영주역에서 경북전문대 일원을 공모사업 신청 위에 남산선비지구와 역세권 등 두 개소를 변경하였을 뿐 별다른 정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신규 정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을 앞둔 시점이므로 새로운 전략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기존 계획과 차별적인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비율, 주거환경, 안전 및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도시 지역은 사업비의 70% 정도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 낮은 영주시에서 왜 전액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농촌 지역을 제외한 채 동지역만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를 들여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유와 함께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재생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역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3년도에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도시과 내의 도시재생팀을 도시재생과로 격상하고 과 내에서 재생계획팀, 재생사업팀, 재생활성화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신설을 보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이해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집행부의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예산의 대폭 축소, 도시재생 사업 유형의 통폐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의 도시재생과로 축소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과 폐지 움직임 등 기존의 물량 중심으로 전개되던 도시재생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이에 따라 예산과 조직도 축소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시는 오히려 조직을 뒤늦게 격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재생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원하는 바는 집행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환경 변화를 정확히 간파하여 도시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재생과의 팀 조직을 보면 사업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팀, 사업팀, 그리고 활성화팀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예산 축소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 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 재생이라는 정책 기조의 말미암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과 현행 도시재생과의 팀별 역할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하면 도시재생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5년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 도시재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법령 및 영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크게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 지원,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주민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재생사업 홍보, 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가 지원 등입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기획은 물론 실제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완료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그야말로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중간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영주시 조례에서도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추진한 또는 추진 중인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의 도시재생 사업은 물론 관사골, 곱작골, 한절마 지구 등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불리는 많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지난 10년간 우리 영주시 도시재생은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영주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자평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도시재생법령과 영주시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비추어 도시재생센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센터에는 도시재생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현행 인력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도시재생사업의 기대 수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질환처럼 영주라는 도시 공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라는 질환을 가지게 되는데 영주시는 중앙시장, 후생시장, 구성마을과 영계 권역의 쇠퇴 정도가 가장 심각하여 재생사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 2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산 선비지구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관사골, 곱작골 등에 대해서는 샛들마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들 사업 추진으로 할매목공장과 할배목공소는 2018년 균형발전 사업평가 우수 사례로 2023년에는 남산 선비지구가 균형발전 우수 사례 대상을 그리고 곱작골 사업도 우수지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좋던 평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선도사업지구는 외관만 일부 바뀌었을 뿐 재생사업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이고 남산 선비지구는 마을 기업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곱작골 마음센터는 그야말로 운영 중지 상태입니다. 선도사업지구는 준공 이후 7년, 남산 선비지구와 곱작골을 준공 이후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중앙부처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시기가 하나같이 각 사업의 준공 이듬해인 점을 고려한다면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샛들마을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의 기대 수명을 1년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서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기대 수명을 몇 년으로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나날이 과학정보기술을 발전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에 대해 자생적인 성장 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쇠퇴지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재생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은 이전보다 매력도가 높아져서 외부의 자본이 몰려들거나 자칫 임대료를 상승으로 이어져 이전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재생사업 추진 당시에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원주민 공동체가 붕괴되고 재생사업 지역이 당초의 목적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면 물론 초기에 형성되었던 매력도가 줄어들어서 지역 활성화를 다시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생사업의 추진에 따른 쇠퇴지역의 인프라 개선,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원주민의 내몰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제대로 뿌리 내려서 재생사업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영주시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영주시를 구성하는 도시 곳곳의 공간들이 인구와 사업체가 많이 줄고 건축물이 노후화되어서 그야말로 사람으로 치면 병이 들고 쇠약해져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에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실태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을 통해 10년에 걸쳐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진단과 처방 그리고 관리의 만전을 기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분명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주시를 살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재생의 효과가 해당 지역은 물론 영주시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곧 이어질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도 잘 이겨내시고 남은 한 해도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281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봄철 산불 예방활동, 선거, 축제 업무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시청 공직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4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막을 내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지병 소멸에 대응할 2024년 지역 활력타운 조성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주 지역 활력타운 조성으로 구도심권역의 생활거점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투자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인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올해도 영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과들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열린 마음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의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유충상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성과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근거를 하여 쇠퇴한 도시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력 회복을 위해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주시에서는 2014년 영주 1, 2동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2015년 간사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 4개소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 도시재생사업 3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개소를 준공을 하였으며 이 개소는 현재 사업 중으로 있습니다. 영주시는 전국적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효자지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2023년 도시재창조 하마당 대상, 2023년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등 여러 차례 수상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중앙 및 경상북도 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우수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객과 도심관광객 증가 등 도시재생 선진지로서의 영주시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변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제2차 국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며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따라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 기성시가지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생사업을 통해 사업의 저변 확대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영주시의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에 미추진 지역의 향후 추진 방향과 앞으로의 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10년 동안 단위 계획인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2016년에 처음으로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 한 차례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통해 도출된 활성화된 지역은 풍기업 일원, 보름급 일원, 영주 1, 2동 일원, 영주 세무서 일원, 동부초등학교 일원, 영주역에서 전문대 일원 등 총 6개 지역이었으며 2020년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을 통해 영주역에서 경북 전문대까지 활성화 지역을 대학로 1호과 남산 선비지구 2개로 나누었으며 현재 영주시 활성화 지역은 7개소입니다. 풍기읍 1호는 2024년 하반기 특화 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름골 1호는 2024년 상반기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주 1, 2동 1호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부초등학교 1호는 2017년 효자지구 샛들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전략 변경을 거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역세권은 현재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남산 선비지구는 2017년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완료를 하였습니다. 남은 지역은 영주 세무서 일원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선정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 추진 사항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6년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영주역 경북전문대 일원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26년도부터 35년도까지의 제2차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반영하고 영주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며 영주시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경험과 영주시 미래 비전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쇠퇴한 인구 감소의 현 주소를 명확히 진단하고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하여 도시재생의 핵심 목표와 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반시설 정비, 기초생활 인프라 등 단위 산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주시의 10년 대계를 내다보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동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유와 대상지 선정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영주시는 2015년 도시지역에 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작한 이후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경북 내에서도
도시지역의 사업 선정 건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많은 부분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공모사업의 선정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 대상지가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체감 만족도가 큰 잿들마을 사업을 마냥 공모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금년에 자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자체 사업의 농촌 지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주시는 도시지역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다수 추진하여 도시지역에는 국비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농촌 지역은 아직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여 농촌 지역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 공모 선정이 어려운 지구는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지역은 자체 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대상지 발굴을 통해 국비 공모 사업과 자체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체 사업의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은 국비 공모 사업의 도시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동으로부터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아 주택 취약도, 상하수도 보급률, 취약계층 비율, 사업의 시급성 등 대상지에 대한 지표 평가 후 도시재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재생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고려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도시재생과는 2023년도에 신설된 부서로 재생계획팀, 재생사업팀, 재생활성화팀 3개 팀의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정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업과 유빌리지 사업 등 공모사업, 자체 사업 계획 및 시행, 도시농촌 지역 및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된 지역에 대한 사업의 시행, 그리고 사업 종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역량 강화, 거점 시설 관리 및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의 변화로 도시재생 사업 규모가 상당수 축소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부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은 이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처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으며 우리 경북 지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건상 도시재생 대상 지역이 없어 국비 공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오랜 기간 도시재생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온 결과 관리가 필요한 급전 시설이 29개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기완공된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시설 활성화 측면에서도 후속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체계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며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도시와 농촌 취약 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3개소, 상망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분기업 특화 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등 5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 신규 사업으로 자체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대상지 선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유일사업과 새집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는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초과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아직 많습니다. 향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년에 개소하였으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현재 센터장 외에 전문직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1명이 상시 근무하고 도시재생과 소속 전문직 공무원 1명이 센터 지원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 전문가인 코디네이터 활동가들이 비상근 전문가로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와 활동가는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함께 사업을 이끌고 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꾸준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들을 활용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디네이터들을 비상근으로 위촉하여 각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비상근 전문가로는 개별 도시 재생 사업의 종료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어 마중물 사업 이후 사업지의 후속 관리와 연계사 발굴 등 활성화 측면에서 전문가 활용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상근직 전문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 시설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 사업의 기대 수명과 관련한 해결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 사업이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문화, 관광,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와 활발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영주시는 지역 지역에 대하여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낙후도가 심각한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많이 개선시켜 왔으며 사업 종료 이후 총 29개의 거점 시설 중 2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운영 중에 있고 2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영주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히 공모사업을 시행하고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지관리와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으며 종료된 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거점 시설의 현황 진단 및 분석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부서 간 협업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영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기대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의 완화 정책과 주민 중심의 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임대료 상승 및 임차인이 내몰림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며 우리 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주 역세권은 영주역 신축과 KTX 개통, 역세권 도시재생 유일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가능성이 다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역세권 빈점포 대상 상생상가 협력사업 추진 시 세입자와 역세권 주민협의체, 건물주 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역세권 주민협의체 운영 및 상인 대상 교육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대로 뿌리 내려서 사업 지구의 활성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후속 사업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판촉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거점 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유순왕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